카페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른다. 손잡이를 잡고 미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이명석 57. 평생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으로 나왔다. 축하라는 말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다. 그 돈으로 카페를 차렸다. 남들처럼 멋진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 더는 조직에 남아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고 집에만 있을 용기도 없었다. 카페는 작다. 골목 끝 햇볕이 잘 들 것 같아서 골랐지만 하루 종일 햇빛이 머무는 시간은 짧다. 테이블은 4개, 의자는 8개. 커피 머신 소리가 유일하게 이 공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울린다. 손님이 많지 않은 날에는 그 소리마저 크게 느껴진다. 잔을 닦고 원두를 갈고 메뉴판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지나쳐 간다. 장사는 생각보다 어렵다. 커피 맛이 나쁘진 않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손님이 늘지 않는다. 하루 매출을 정리할 때마다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한다. 혹시 잘못 적은 건 아닌지, 내가 뭘 놓친 건 아닌지. 숫자는 늘 비슷하다. 늘 기대보다 낮다. 그 숫자들은 집에 돌아가면 더 무거워진다. 집에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아내는 내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쉰다. 카페 이야기를 꺼내면 대답은 늘 비슷하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말, 생각 없이 시작한 거 아니냐는 말. 나는 반박하지 않는다. 반박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숫자로 평가받고 그 숫자는 늘 부족하다. 그래서 카페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문을 닫고도 한참을 더 있다가 나온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여기서만큼은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손님이 없어도 매출이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그 사실 하나로 하루를 버틴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뭘 기대하고 이 카페를 차렸을까? 돈일까? 자유일까? 아니면 그저 다른 삶의 냄새일까?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요즘 들어 느끼는 건 나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 반복되는 하루에 금이 가는 정도의 자극. 카페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난히 오래 보게 된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바쁘게 걷고, 누군가는 멈춰 서서 메뉴판을 들여다본다. 그 모든 장면이 내 삶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 흐름에서 살짝 비켜나 있다. 이 카페는 내 도피처이자 시험대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그래도 뭔가 바뀌길 바라는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장소.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견디는 사람은 언젠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디서 시작될지는 아직 모른다. 가위를 들고 서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뒤로 밀린다. 이윤진 51. 20살 무렵부터 미용을 배웠고 30에 자기 가게를 냈다. 서울에서만 20년 가까이 살았다. 손님도 많았고 바쁜 날엔 앉을 틈도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바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걸.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다. 크게 싸우지도 드라마처럼 울지도 않았다. 다만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걸 둘 다 인정했을 뿐이다. 가게는 남기고 도시를 떠났다. 지방으로 내려온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숨이 막히지 않는 곳,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이 필요했다. 그렇게 골목 안쪽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다. 미용실은 깔끔하지만 텅 빈 시간이 많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다. 예약표가 비어있는 날이면 괜히 거울을 닦고 바닥을 쓸고 샴푸병을 정렬한다.
손님이 없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기 위해서다. 낯선 도시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다.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관계는 오래 남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길어진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불편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손님이 어땠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상대가 없다. 그래서 은지는 일부러 가게 문을 늦게 닫는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 조용해질 것 같아서다. 골목을 오가며 주변 가게들을 하나씩 눈에 담는다. 편의점, 분식집, 그리고 작은 카페. 매번 지나치기만 하던 곳인데 어느 날은 유난히 그 안이 눈에 들어온다. 커피 향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안쪽에서 남자가 혼자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 장면이 오래 남았다. 은지는 스스로를 잘 안다.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나 기대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견디고 싶지도 않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기. 요즘 그녀가 원하는 건 그 정도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 그걸 상상한다. 미용실로 돌아와 가위를 내려놓고 거울을 본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다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도시에서의 삶이 아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은지는 알고 있다. 사람은 낯선 곳에서 가장 쉽게 새로운 감정에 흔들린다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은 늘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도. 다음에 그 카페 앞을 지날 때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질 것이다. 카페에서 혼자 보내는 오후는 늘 비슷했다. 손님이 끊긴 뒤의 시간은 길고 조용하고 조금은 모욕적이다.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소음 없이 확인하는 시간 같아서다. 나는 머신을 닫고 컵을 정리하고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았다. 바쁜 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바로 들켜버릴 것 같았다. 문이 열릴 때 나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잠깐 멈췄다. 골목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다. 미용실 여자. 이름은 몰랐지만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가위를 들고 있던 모습,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말리던 뒷모습.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넘겼던 얼굴이 내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메뉴판 앞에서 잠깐 멈췄다. 급하지 않은 태도였다. 나는 괜히 등을 곧게 폈다. 아메리카노 하나라는 말을 듣는 데에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고르는 손이 조금 느려졌고 컵을 예열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계속 그녀를 의식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시선, 자리에 앉는 자세. 손님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같았다. 그런 태도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커피를 건네며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녀가 웃었다. 과하지 않은 정말 잠깐 스친 웃음이었다. 그런데 그 웃음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느끼지 못한 종류의 반응이었다. 누군가에게 남자로 보이고 있다는 감각.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나는 괜히 말을 붙였다. 여기 근처에서 일하시냐고. 평소 같으면 굳이 하지 않을 질문이었다. 그녀는 미용실을 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말이 길지 않았는데도
그 대답을 듣는 동안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이 느껴졌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듣는 모습이 필요 이상으로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나는 카운터 뒤에서 계속 움직였다. 정리할 게 없는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컵을 잡은 손, 창밖을 바라보는 눈,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 이 카페가 갑자기 다른 공간이 된 느낌이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계산을 하고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은 그냥 인사였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붙잡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종이 울린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다. 테이블은 비어 있었지만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흔적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골목을 더 자주 바라봤다. 미용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누군가 나오는지. 기다린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주 사소한 계기로 아주 쉽게. 그리고 그 흔들림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카페 문을 나서고 나서도 커피 맛이 입안에 오래 남아 있었다. 단순히 원두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이은진 51. 이런 감정에 흔들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미용실로 곧장 향하지 않았다. 골목을 한 바퀴 더 돌았다. 이유를 붙이기엔 애매한 그냥 그런 마음이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익숙한 냄새가 맞았다. 샴푸와 약품, 오래된 바닥의 냄새. 이 공간은 이제 내 삶의 전부다. 그런데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특별히 화장을 더한 것도 아닌데 눈빛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누군가에게 막말을 건네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 같았다. 가위를 들었는데 손이 잠깐 멈췄다. 머릿속에 카페 안의 장면이 스쳤다. 조용한 공간, 커피 머신 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표정. 이명석이라는 이름은 아직 몰랐지만 그의 눈은 기억하고 있었다. 커피를 내릴 때 괜히 더 집중하던 손, 말을 붙일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 모든 게 과하지 않아서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동네 카페 사장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나를 평가하거나 후어보는 눈이 아니라 말을 듣고 있다는 눈. 그 시선이 요즘 들어 가장 귀했다는 사실을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미용실에 손님이 들어왔다 나갔고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다. 그런데 틈만 나면 카페 쪽이 떠올랐다.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짧은 대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건 위험한 신호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즈음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연락할 사람은 딱히 없었다. 이 도시에서는 아직 아는 사람도 약속도 없다. 그래서 더 그 카페가 떠올랐다. 혼자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은 얼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 앞을 다시 지났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음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커피를 마시러 갈 이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갈 계기.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안다. 이런 설렘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도.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바로 접어들 수는 없었다. 오래된 외로움 위에 올라앉은 작은 불씨. 아직은 불이라고 부르기엔 약하지만 분명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한 발짝 다가가 있었다. 미용실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갑자기 공간이 너무 조용해졌다. 하루 종일 울리던 드라이기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사라지자 그제야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올라왔다. 숨소리, 심장 박동,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느꼈던 묘한 잔향 같은 것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분명 늘 다니던 골목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느렸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카페 안장면이 떠올랐다. 커피를 내리던 그의 손, 잔을 내려놓을 때의 조심스러움,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눈을 피하지 않던 태도. 대단한 말도 특별한 행동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게 마음에 남았다.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몸은 피곤했지만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눈가에 남아있는 미묘한 긴장, 입꼬리에 걸린 애매한 표정. 나는 그 얼굴이 낯설었다. 요즘 들어 이런 표정을 지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있다는 감각,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래간만이었다.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흐르는데 그 온도가 괜히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혼자 사는 집,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나는 괜히 더 솔직해졌다. 외롭다는 생각, 누군가와 말을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는 누군가에게 다시 설레고 싶다는 욕망까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침대에 앉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사람이 단꼴이 된다면 어떨까? 매일 얼굴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위험한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한참 앞서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붙였다.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호감일 뿐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특히 오래 참고 살았던 마음 위에 올라온 감정일수록 더 그렇다는 걸.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는데 낮에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가 웃던 순간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 모든 게 내 하루를 조금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나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여자로서 다시 한번 누군가의 시선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그걸 부정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예전의 나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낮 동안의 소음이 빠져나간 자리로 이상한 정적이 흘러들었다. 커피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 섞인 다른 잔향이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다. 오늘 하루 분명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나는 컵을 닦다 말고 손을 멈췄다. 아까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 쪽을 무심코 바라보게 됐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그가 문을 나설 때 스쳤던 시선, 짧은 인사,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남긴 여운. 그게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 집에 가는 길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가 곧바로 다른 얼굴이 겹쳤다. 비교하려던 건 아니었다. 다만 요즘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각이 오늘 낮에는 분명히 존재했다. 누군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의 긴장, 몸이 살짝 각성되는 느낌. 그게 부끄러우면서도 솔직했다. 집에 들어와 씻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카페에 남아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다. 내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뭘 바라는 건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이 아주 미세하게 깨어난 상태였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팔을 베고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는데 낮에 느꼈던 설렘이 다시 올라왔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괜히 몸을 뒤척이게 만드는 그 느낌. 이 나이에 이런 감각을 느낀다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다.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다음을 그리고 있었다. 다시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아무 일도 없는 듯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그 기대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그 감각을 놓지 않으려 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사라질 줄 알았던 설렘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이 감정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이 닫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평소라면 혼자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문을 바로 잠그지 못했다. 괜히 커피 머신을 한 번 더 닫고 테이블을 다시 맞추고 시계를 확인했다. 기다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서 있었다. 미용실에서 보던 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퇴근 후의 얼굴은 조금 풀려 보였다. 낮보다 말수가 많아질 것 같은 기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공기가 살짝 달라졌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는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동네에 내려온 뒤로 저녁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고.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질수록 더 허전해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공감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가도 대화가 없는 저녁, 하루를 설명할 사람이 없다는 감각. 그 공백이 얼마나 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맥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특별한 제안처럼 들리지 않게 가볍게. 오늘은 그냥 얘기 좀 하고 싶다는 말로 충분했다. 카페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마음은 이미 한 박자 빠르게 뛰고 있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히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테이블이 좁아서라기보다는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웃음이 나왔고 말이 이어졌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 지금의 답답함, 그리고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외로움까지.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스쳤고 그 순간 누구도 먼저 빼지 않았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이미 마음은 한 번 넘었다는 걸.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택이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잠깐씩 흐트러지는 시선, 웃음 뒤에 남는 침묵. 그 모든 게 말보다 솔직했다. 이 밤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선을 넘지 않으려는 마음과 이미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 긴장감이 이상하게도 둘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일부러 골목을 벗어났다. 익숙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얼굴을 알아볼 사람도 없는 동네로. 그 선택이 얼마나 의식적인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프집 문을 열자 맥주 냄새와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끌벅적한 테이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나는 괜히 숨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다. 여기서는 카페 사장도 미용실 원장도 아니었다. 그냥 퇴근한 두 사람, 하루를 끝내는 중인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잔이 부딪히고 거품이 넘쳤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머릿속에 걸려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풀렸다. 집에서 기다릴 사람, 내일의 일정, 해야 할 역할들. 그 모든 게 이 테이블 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다. 어깨가 풀어지고 웃음이 조금 커졌다. 대화는 더 가벼워졌고 동시에 더 솔직해졌다. 지방 생활의 외로움, 가게 운영의 부담,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삶의 불안. 그 이야기들 사이에 농담이 섞였고 농담은 자연스럽게 선을 건드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 같았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 웃다가 잠깐 멈추는 순간, 잔을 내려놓을 때의 손짓,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듣는 태도. 그 모든 게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종류의 편안함.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는 시간,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가 되는 느낌. 맥주가 몇 잔 더 들어갔지만 죄책감은 없었다. 이상할 정도로 없었다. 이건 도망도 일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숨 쉬는 시간. 잠시나마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녀도 비슷한 표정이었다. 어깨를 기댈 듯 말 듯. 그러나 끝내 선을 넘지는 않는 거리에서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가게를 나설 때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돌아가는 길에 말이 줄어들었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만드는 종류의 여백이었다. 이 밤이 특별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잊음이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걸 둘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다. 대단한 약속을 한 것도 명확한 규칙을 정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카페에 들렀고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내렸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의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붙잡는다는 것 정도였다. 만남은 규칙적이지 않았다. 일부러 간격을 두기도 했고 바쁜 날에는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그런데도 끊기지는 않았다. 한번 열어둔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짧은 인사, 가벼운 농담, 서로만 알아듣는 눈빛. 그게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됐다. 나는 점점 이 시간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풍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숨쉬게 했다. 두 아이의 이야기, 아내 잔소리, 내 역할들. 그 모든 것 사이에 나만의 작은 틈이 생긴 느낌이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큰 약속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데에만 솔직했다. 그 솔직함이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가장이나 장사 안 되는 카페 사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있는 남자처럼 느껴졌다. 미용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익숙해질수록 나는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잃고 싶지 않다는 건 이미 충분히 깊이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안은 없었다. 들킬까 봐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날까 봐서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그 말을 믿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나는 두 개의 삶을 오갔다. 하나는 오래 이어져 온 책임의 삶, 다른 하나는 새롭게 숨쉬는 삶. 그리고 점점 후자가 나를 더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과연 내 것이었는지. 회사에 다니던 시절도,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던 순간도, 가족을 책임진다는 이름으로 버텨온 수많은 저녁들도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감정이 비어 있었다. 이은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공백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살았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들 그렇다고. 그런데 그녀와의 시간이 쌓일수록 그 믿음이 흔들렸다. 특별한 약속도 없고 대단한 미래도 없는데도 하루가 달라졌다. 웃는 이유가 생겼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다. 그게 삶을 다시 붙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같은 역할을 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책임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건 분명하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나는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가끔 카페 문을 닫고 불을 끄며 생각한다. 만약 이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이유 없이 버티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도 떳떳하지도 않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감각만큼은 분명하다. 이게 옳은 인생인지 틀린 인생인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